안녕하세요 여러분.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자 한국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 이승만 대통령의 생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승만은 그의 생애 동안 많은 업적과 논란을 남기며 대한민국 역사에 깊은 영향을 끼친 인물인데요. 지금부터 그의 일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 초기 생애와 교육. 이승만은 1875년 3월 26일 황해도 평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본명은 이승용이었으며 어린 시절부터 총명함을 보였습니다. 이승만은 한학을 배우며 유교적 전통 속에서 성장했지만 그가 청소년기에 접한 서구 문물은 그의 세계관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당시 조선은 격동의 시대를 겪고 있었고 이승만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사상과 문물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된 사건은 바로 한성 감옥에서의 수감 생활이었습니다. 그는 1899년 독립협회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은 그에게 단순히 억압의 장소가 아니었고 새로운 배움의 기회였습니다. 그는 영어를 독학하며 세계 정세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서양의 정치 사상과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이후 그의 정치 활동과 세계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조선의 독립과 발전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승만은 자신의 견해를 기록한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쓴 독립정신이라는 저서를 통해 조선의 독립을 위한 열망과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 책은 당시 조선 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주는 동시에 그의 사상적 기반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승만은 단순히 독립만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서구식 민주주의와 기독교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국가 건설을 꿈꾸었습니다. 한성 감옥에서의 생활은 단순히 개인적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료 수감자들과 토론하며 조선의 미래를 논의했고 그 과정에서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키웠습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이후 독립운동가로서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감옥에서의 경험은 그에게 민족의 지도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이 유학과 독립운동의 시작. 1904년 이승만은 민영환과 한규설의 추천으로 미국에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당시 조선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었고 이승만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는 것이 조선의 독립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그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하버드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지도를 받으며 학문적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는 그가 한국인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례로 기록됩니다. 유학 시절의 이승만은 학문적 성취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학업과 병행하여 미국 내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는 기독교 선교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 사회에 조선의 현실을 알렸으며 이를 통해 조선 독립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유도했습니다. 이승만은 특히 미국 정치권과 언론을 통해 조선의 독립 필요성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승만은 국제회의와 강연을 통해 조선의 독립에 대한 국제적 연대를 구축하려 했습니다. 그는 1910년 한일 합방 이후에도 미국을 중심으로 조선 독립운동을 지속하며 국제사회에서 조선의 독립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그는 한미친선협회를 설립해 미국인들의 관심을 유도하며 조선 독립의 당위성을 설파했습니다. 이 시기 그의 활동은 독립운동의 외교적 차원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독립운동을 위한 여러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단순히 국제사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 내부의 저항운동을 지원하고 조선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는 미국 내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을 조직해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고 이를 통해 독립운동 단체를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조선 독립운동이 국제적 연대를 통해 더욱 강력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3.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외교활동. 1919년 3.1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수립되었습니다. 이승만은 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미국에서 활동하며 국제사회에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는 특히 국제연맹에 독립청원을 제출하는 등 외교적 활동을 통해 한국 문제를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임시정부 내에서의 그의 리더십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해외에서 주로 활동하던 그는 국내 사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임시정부 내부의 다른 지도자들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결국 1925년 그는 임시정부 대통령직에서 탄핵당하게 됩니다. 탄핵 이후에도 그는 독립운동을 멈추지 않았으며 미국과 유럽을 오가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이승만의 외교 활동은 단순히 독립운동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래의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국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서구식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이를 한국에 적용하려는 구상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또한 일본과의 전후관계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며 독립 이후에 한국이 직면할 도전 과제를 고민했습니다. 임시정부 활동 외에도 이승만은 미국 내 한인 사회와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그는 흥사단과 같은 단체를 통해 한인 사회의 결속을 강화하고 독립운동의 기반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활동은 독립운동이 단순한 정치적 움직임을 넘어 한민족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4. 광복과 정부 수립.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조선은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합니다. 이승만은 귀국 후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조직하며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에 앞장섰습니다. 그는 특히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이는 당시 국내외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으며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그는 반공정책을 통해 북한과의 대립구도를 명확히 하며 대한민국의 정치적 정체성을 확립하려 했습니다. 정부 수립 초기, 이승만은 여러 난관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기반이 약했던 상황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새로운 국가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그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장하려 했습니다. 그의 외교적 노력은 한국전쟁 발발 이후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승만은 국가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교육과 경제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서구식 교육제도를 도입하며 인재 양성을 강조했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려 했습니다. 또한 농지개혁과 같은 경제적 정책을 통해 사회적 안정과 경제성장을 도모하려는 노력도 병행했습니다. 5. 대통령 재임과 논란. 이승만의 대통령 재임 기간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들로 가득합니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주요한 업적으로는 반공정책의 추진, 한국전쟁 중 국제연합군의 지지를 이끌어낸 외교적 성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있습니다. 그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치는 독재적 성격이 강했으며 이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1954년 그는 4.4.5입 개헌을 통해 3선 연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당시 개헌안은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했으나 미달한 표를 4.4.5입 논리를 적용해 가결로 처리한 사건입니다. 이는 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 사례로 그의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국민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이승만 정권의 정당성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승만 재임 중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은 한국전쟁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에서 이승만은 국제연합군의 도움을 받아 대한민국의 생존을 지켜냈습니다. 그는 전쟁 중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했지만 전시 상황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활용했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전쟁 중 계엄령을 선포하고 반대파를 강력히 억압하며 정권의 안정성을 도모했습니다. 그의 재임 중 가장 큰 논란은
1960년 3.15 부정선거입니다. 이승만 정권은 선거에서 대규모 부정을 저질러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분노는 4.19 혁명으로 이어졌고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결국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하와이로 망명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으며 독재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그의 반공정책은 국가보안법과 같은 강력한 법적 장치를 동반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지만 동시에 정치적 반대파를 억압하는 도구로도 활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이 불이익을 겪었으며 그의 통치에 대한 비판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6. 말년과 사망.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승만은 하와이로 망명하여 그곳에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는 외로움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발전과 안정을 염원했다고 전해집니다. 1965년 7월 19일 그는 하와이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유해는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었으며 그의 삶과 업적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논쟁과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만의 말년은 대한민국 현대사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룬 업적과 동시에 남긴 과오에 대해 깊이 숙고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생애는 단순히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형성과 성장 과정 자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의 현대사를 형성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그의 공과는 오늘날까지도 학계와 대중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이승만 대통령의 생애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에 큰 공헌을 했지만 동시에 독재와 부정선거 등으로 많은 논란과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의 생애를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일생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